안녕하세요. 드라마는 그냥 다 보는 그냥 다 봐 드라마입니다.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제대로 된 작품을 만났습니다. MBC 노무사 노무진 6화까지 정주행하고 나니 이게 단순한 판타지가 아니더라고요. 특히 보살과 노무진의 180일 계약, 그리고 각 에피소드의 현실적인 사건들을 보면서 이 드라마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많으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보살과 노무진의 계약서를 자세히 보면 정말 흥미로운 점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 죽을 뻔한 위기는 철근 낙하 사고, 두 번째 죽을 뻔한 위기는 고압전선 감전 사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노무진이 뒤늦게 불공정 계약이라고 항의한다는 점입니다. 특약사항이 한문으로 되어 있어서 미처 확인 못했다는 것도 현실적이고요. 이게 단순한 판타지 설정이 아니라는 게 실제 노동 현장에서도 이런 불공정 계약이 얼마나 많습니까? 노동자들이 제대로 확인도 못하고 서명하게 되는 계약서들 말입니다. 6화까지 보고 나니 보살의 정체가 거의 확실해졌습니다. 불길에 휩싸인 모습으로 등장하고 억울하게 죽은 노동자들의 원원을 성불시켜달라는 거래. 이건 분명 전태일 열사일 겁니다. 1970년 분신으로 노동자의 인권을 외쳤던 그분이 55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노동자들이 억울하게 죽어가는 걸 보고 나타난 거라고 생각합니다. 18살 특성화고 실습생 이민옥 사건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핵심 포인트들을 보면 추석 연휴 시작날 밤 11시 50분 근무. 이건 불법 야간 근무입니다. 절곡길 사고 후 아직 살아있었는데 방치했고 119의 기록 남으니까 죽을 때까지 기다리라는 지시까지 내렸습니다. 네 말의 동영상 증거까지 은폐했고요. 돼지 내 새끼까지 신경 써야 하냐는 말. 이게 2025년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게 정말 끔찍합니다. 그런데 네 말이 결국 폭발한 이유가 여기서 잘리면 강제 추방당해요라는 현실 때문에 참고 있다가 더 이상 인간으로서 참을 수 없었던 거잖아요. 네 말의 용기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자신의 생계와 체류 자격을 걸고도 진실을 말한 거거든요. 이런 용기 있는 증언이 없었다면 이민욱의 죽음은 영원히 묻혔을 겁니다. 네 말 한 사람이 먼저 외치니까 그동안 숨죽여 있던 다른 동료 노동자들도 마지막에 그 억눌린 울분들이 터져나오더라고요. 한 사람의 용기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지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런 용기 있는 증언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이익이 두려워서 침묵하는 게 현실이니까요. 그래서 더욱 네 말 같은 사람들의 용기가 소중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3화 4화에서 정말 소름 돋았던 건 조은영이 노무진에게 빙의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정경호의 연기가 진짜 여성 간호사가 빙의한 것처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더라고요. 의사한테 따귀 때리면서 내가 의사야, 어디서 신입이라고 하는 장면에서 정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빙의가 단순한 판타지 장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태움 문화의 현실을 보면 신입 간호사를 재가 될 때까지 태우고 의료사고를 신입에게 덮어씌우고 1년 이내 퇴사금지타 병원 이직금지 조항까지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노무진이 직접 체험하게 만든 거죠. 그래야 진짜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조은영 사건을 보면서 정말 답답하고 화가 났어요. 의료사고가 일어났는데 의사는 쏙 빠지고 신입 간호사한테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거 보면서 진짜 우리 사회가 약한 사람한테만 책임 전가하는 게 너무 뻔히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1년 이내 퇴사 금지, 타 병원 이직 금지 이런 조항들. 이게 말이 됩니까? 완전히 노예 계약이잖아요. 조은영이 어디로도 갈 수 없어서 결국 죽음을 선택한 걸 보면서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이서정이 마지막에 진실을 말하는 장면에서는 조금이나마 위안이 됐지만 동시에 너무 늦었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조은영은 이미 죽었는데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하나 싶고 6화까지 중에서 가장 감동적이었던 게 대학교 청소노동자 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화가 났어요. 청소와 전혀 상관없는 교양시험으로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 보면서 이게 2025년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더라고요. 특히 시험 점수를 공개적으로 발표해서 인격 모독하는 장면에서는 진짜 속에서 불이 났어요. 그런데 노무진 어머니가 직접 개입한다는 설정이 정말 똑똑했어요. 그래서 노무진이 더 절실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행정실장한테 교가나 불러보세요라고 역공하는 장면, 진짜 사이다였습니다. 명문대 행정실장이 교가도 모르면서 청소 노동자들한테만 교양을 운운하는 뻔뻔함. 정말 기가 막혔어요. 그런데 청소 노동자분들이 다 같이 교가를 떼창하는 장면에서는 정말 울컥했거든요. 누가 진짜 그 대학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확실히 보여준 순간이었어요. 우리는 로봇도 유령도 아니다. 살아있는 사람이다라는 대사 들을 때는 정말 가슴이 찡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학생들이 자기들 학습권만 생각하면서 파업 중단하라고 압박할 때 정말 답답했는데 나중에 진실이 알려지면서
학생들도 청소 노동자들 편에 서고 졸업생들까지 나서서 결국 총장이 시험 폐지를 약속하는 해피엔딩. 진짜 속이 시원했어요. 이런 게 진짜 사이다 아닌가요? 노무진의 캐릭터 성장이 정말 자연스럽습니다. 1단계는 생계형 노무사였습니다. 코인 투자 실패로 망한 상태에서 돈 때문에 무진스팀을 결성했죠. 2단계는 돈맛을 본 시기입니다. 업주들이 돈 쥐어주자 적극적으로 참여했지만 아직 진짜 신념은 없는 상태였습니다. 3단계는 현실 직면입니다. 이민옥 사건을 통해 현실의 참혹함을 깨달았고 조은영 빙의로 직접 체험했습니다. 4단계는 진짜 각성입니다. 어머니 사건으로 개인적 동기가 생겼고 노무사로서 해야 할 일을 자각하게 됐습니다. 무진스팀의 역할 분담도 완벽합니다. 나이주는 브레인 역할의 사업적 감각을 담당하고 고견우는 미디어 활용과 현실 고발을, 노무진은 법적 지식과 현장 대응을 맡습니다. 이 3명의 조합이 정말 완벽해요. 각자의 전문성이 시너지를 내면서 사건을 해결하는 방식이 현실적이거든요. 이 드라마가 정말 대단한 게 실제 노동 현장의 문제들을 정확히 보여준다는 겁니다. 산재 은폐 시스템을 보면 119기록 남지 않게 방치하고 서류 조작으로 책임을 회피하며 유가족과 합의로 형사처벌을 면제받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는 간호사, 태움, 문화, 청소 노동자, 인격 모독, 외국인 노동자 차별이 있고요. 법의 한계로는 불공정 계약의 일상화, 약자에게 불리한 법 적용, 돈과 권력에 의한 정의 왜곡이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힘을 쓰는 선비라는 노무사의 정의가 정말 깊이 있습니다. 단순히 법적 대리인이 아니라 진짜 노동자의 편에 서서 싸우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6화 마지막에 윤재가 귀신으로 나타났는데 분명 며칠 전에는 좋은 곳에 취직했다고 했거든요. 노무진이 계속 죽을 뻔한 위기를 겪는 걸 보면 180일 동안 정말 많은 사건들을 해결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편 7화 예고를 보니까 정말 안타까우면서도 희망적인 이야기가 펼쳐질 것 같습니다. 허윤재가 대기업 취업했다고 자랑했는데 실제로는 마트카트 수거 업무였다는 것. 그 찜통 같은 더위 속에서 수도 없이 카트를 밀고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쓰러져서 지금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마트 측에서는 40-50대들도 보편적으로 하는 업무라고만 하면서 별 문제 없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그래서 무진스팀이 직접 그 업무를 체험해보는 장면이 나와요. 실제로 해보면 그 반복적이고 과도한 노동이 얼마나 힘든지 알 수 있을 테니까요. 이런 게 진짜 무진스의 장점인 것 같아요.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몸으로 체험해보는 행동력이 있다는 거죠. 이전 에피소드들에서도 현장에 직접 들어가고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진실을 밝혀내려고 했잖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직접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일들을 몸소 체험해서 증명하려고 하는 모습이 정말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노무진과 윤재가 차를 타고 바다로 가는 장면이었어요. 윤재가 죽을 힘을 다해 발버둥 쳐도 달라지는 것은 없겠죠라고 하면서 이제 좀 쉴래요라고 말하는 순간 이게 지금 젊은 세대들의 현실 아닌가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달라지지 않는 현실에 지쳐서 포기하고 싶어하는 마음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과 동시에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윤재의 상태가 더 안 좋아지는 거 보면서 정말 조마조마했어요. 이번 케이스가 특별한 게 허윤재가 아직 완전히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중환자실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있으면서 영혼만 노무진 앞에 나타난 거잖아요. 자기가 죽은 줄도 모르는 상태에서 말이에요. 그래서 이전 사건들과 달리 윤재가 다시 살아갈 의지를 찾고 진실이 밝혀지면 기적처럼 깨어날 수도 있다는 희망적인 설정인 것 같습니다. 노무진이 윤재를 어떻게 설득할지 그리고 무진스가 마트의 과도한 노동 실태를 어떻게 밝혀낼지가 이번 에피소드의 핵심일 것 같아요. 이번엔 정말 해피엔딩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서 더 기대됩니다. 오늘 리뷰 어떠셨나요? 노무사 노무진은 정말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드라마라고 생각합니다. 재미도 있으면서 동시에 진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거든요. 우리는 로봇도 유령도 아니다. 살아있는 사람이다. 이 말 꼭 기억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시고 다음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냥 다바드라마였습니다. 안녕.